사생을 위해서 나라 하나를 초토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이 벌여야 되는 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요. 사실상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 법대로 움직인다라면 국민들 사실 헌재 앞에서 머리 깎고 단식할 일도 없을 뿐더러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헌재 앞에서 탄핵에 대한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 시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좌쪽에서 풀어놓은 미꾸라지들이 대한민국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요.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검찰, 경찰, 사법부까지 개판, 똥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요. 24일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떨어진 후 바로 직무 복귀, 그리고 26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죠. 여기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판결을 한다. 이러면 이재명 금배지 상실되고 나락가고 대법원으로 가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실각이 되고 그게 현실화되고 이러면 대한민국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그리고 직무 복귀. 이게 사실 제일 베스트한 건데요. 상대가 그냥 만만치 않은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가 신임하고 있는 고든창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재명은 공산주의자를 넘어서 친북, 친중의 성향으로 하드코어 진성자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재판부의 이 성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말이죠. 전라도 출신이다라고 하면 믿고 거르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느낌이 돼버렸는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재판부에서 이런 출신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의 판사들의 판결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국민통합.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경상북도 출신인 이재명이가 전라도를 아예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재판부의 성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다깨나 불조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빤한 판이긴 하지만 그 빤한 판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자, 1심에서 징역 1년 때려 맞았습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말이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은 피선거권 상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선판 못 나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34억 국고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 타격이다라고 그냥 잠시 몸을 숨긴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기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치 무대의 퇴출, 그러니까 정치 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이거는 바로 깜빵 갑니다. 다이렉트로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을 방탄하는 모든 것이 벗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도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이재명의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이 판결 전에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들어서 이제 후보 등록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복귀 사인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 나와서 당원들의 90%, 80% 지지를 받고 대선 주자로 후보 등록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에게 드리워진 이 사법 리스크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재명처럼 "후보 등록했어. 나 차기 대권 주자야. 그래서 나 지금 나의 사법 리스크를 없던 일로 만들어야 돼." 이거에 대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허은하 전 당대표가 말이죠. 이준석에 대해서 배임, 사기 혐의로 지금 고발장을 던진 상황이고 선거법 위반도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 그리고 이 개혁신당 내에 이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김기수 후보자는요. 이 이준석의 학력 비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남부지법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같은 목적으로 이 조기 대선판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재명은 절박합니다. 무죄 아니면 조기 대선인데 지금 조기 대선이 맘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날 탄핵에 대한 기각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든다라는 건 이제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재명을 겪어왔잖아요. 이재명이 뭐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여론 압박 당연히 들어가겠죠. 개딸들 동원하겠죠. 정치적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근데 요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탄복 입고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이 검찰 그리고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에 의한 피해자다. 이 검찰의 강압 수사와 그리고 왜곡된 사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죠. 이재명은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면서 재판부에 영향을 주려고 지금 애를 쓸 겁니다. 특히 이재명에게 이번 판결이요. 이 정치 인생 수십 년간 달려온 정치 인생에서 이 종지부를 찍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느냐 거기에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주변에 잇따른 죽음들도 보면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리자였던 고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죠. 이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비밀을 묻고 끝나야지만 가족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연관된 인물들이 다수가 생을 스스로 마감했거나 수사 직전에 돌연 사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배소연의 남자친구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뭔가 비밀을 가득 담고 생을 마감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이재명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느냐라는 의문은 그만큼 많은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2심 판결 보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입니다. 재판장은요. 정재호, 최은정, 이해슬 판사가 맡고 있는데요. 이 중에 문제가 좀 된다라고 보는 분이 정재호 부장판사입니다. 진보 성향이 꽤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멀리 하고 싶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후덜덜하죠. 과거에 동성혼 법제화를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동성혼. 이러면 약간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쪽이죠. 그리고 호남 출신이다라는 점에서도 이 여권 지지층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찝찝한 게 뭐냐면요. 김남국, 이모 김남국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라는 점입니다. 뭐 정치적인 해석을 있고 사실 이 김남국이 접촉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판사의 고향 출신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는지 양쪽에 배석한 판사들이 좀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 사람이서 같이 결정을 내는 재판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정재호 판사를 포함해서 형사 6부의 과거 판결을 보면요. 그닥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라고 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존재를 합니다. 국정원 수사관의 비밀 녹음 장치 설치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때렸고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손준성 검사에게도 무죄를 때려줬고요.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사실 공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또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모두 양쪽으로 좀 균형 있게 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 결과를 성급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의 지금 불편함에 대한 좀 긴장은 좀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항소심의 이 발언의 핵심 쟁점은 그렇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한 이 부분을 허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가진 사건들이 많죠. 정가 사범 깔고 이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동안 2년 반, 도대체 몇 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20 나온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받은 거, 2심에서 이제 뒤집겠다라고 검찰이 벼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는 지금이 하이라이트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뒤에 곧 따라오는 위증교사 사건도 이 검찰하고 이재명 측에서 지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고법 형사 3부조 이승환, 박정훈, 유재민 부장판사가 지난 3월 11일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과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1심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죠.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 그리고 위증을 교사 받고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죠. 그래서 2심에서 검찰은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뭐라고 했냐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잘라내고 일부만 참이라고 판단하는 오판을 벌였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죄의 증거가 누락됐고 표현의 비본질적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김진성에게 위증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라는 증언도 없다라고 검찰의 왜곡 주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미 벌금 500만 원 때려 맞은 김진성 씨가 나 이재명에게 위증을 교사받고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재판부에서 자백을 한 상황이죠. 요거를 재판부 김동현 재판부가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2심에서 완벽히 뒤집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이 3월 26일 날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 받고요. 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4월 1일에는 이 위증 교사에 대한 준비 기일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3월 26일 날 2심이 떨어질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4월 1일 날 다시 공판기일, 2차 공판기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위증교사 혐의 동시에 항소심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재판이 이 이재명의 향후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이 정도의 부도덕함이 드러났으면 대통령의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대표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사생을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오늘 3월 21일 오늘까지 30번 탄핵 남발했습니다. 국민 세금 꿀꺽꿀꺽 잡수고 있죠. 그리고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놈입니다.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드러내놓고 간첩 행위한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위층에 있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법안을 막 발의하고 있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내고 있는 상황. 이거 지금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만이 가능한 겁니다.
반국가적인 이런 인사들부터 걷어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큰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